쇼펜하우어에게 배우는 비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옷장 문을 열면 빼곡하게 걸린 옷들. 그런데 막상 입을 옷이 없어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거실 한쪽 구석. 10년 전 여행에서 산 장식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대청소를 하려고 마음먹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언젠가 쓸 거야? 비싼 건데 버리긴 아깝잖아. 애들 왔을 때 필요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어느새 집이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0년 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제는 버리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쾌락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데 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 후반전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대, 30대. 우리는 무언가를 갖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시계, 결혼할 때 장만한 가구들,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둘 늘어난 살림살이. 그때는 하나 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제법 됐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갖는 것보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옷은 계절마다 꺼내고 넣어야 하고, 그릇은 먼지가 앉지 않게 닦아야 하고, 책장은 무너질까봐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들이 나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정체.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새로운 쾌락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10년째 안 입는 옷을 보면서 언젠가 입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 먼지 쌓인 장식장을 볼 때마다 또 닦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 쓰지도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찬 창고를 보면서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조차 편안함을 잃어버립니다. 당장 10개를 버려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안으로 딱 10개만 골라보십시오. 입지 않는 옷 3벌, 읽지 않을 책 2권, 깨진 그릇이나 쓰지 않는 주방 도구 3개, 의미 없는 장식품 2개. 처음에는 망설여질 겁니다. 아깝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버리고 나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옷장이 조금 비워지니까 숨통이 트입니다. 책장에 여백이 생기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으로 행복을 만들 나이입니다. 둘째, 내면이 가난한 자가 물건에 집착합니다. 왜 우리는 물건을 모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 사람의 인격, 즉 내면에 달려 있다.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외면에 매달린다. 재물, 명예, 타인의 시선에. 조금 따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 가방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일까요? 큰 소파, 비싼 식탁, 손님용 그릇 세트.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혹시 우리 집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마음에 사신 건 아닙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납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가난을 이겨낸 분도 계십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밥 굶으신 적도 있고 아플 때도 참고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혜가, 그 연륜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물건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십니까? 명품 가방이 없어도 당신은 존엄합니다. 큰 집이 없어도 당신의 삶은 가치 있습니다. 비싼 차가 없어도 당신이 걸어온 길은 빛납니다. 허전함을 채우는 진짜 방법. 우리가 물건을 모으는 이유는 때로 허전해서입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이전처럼 바쁘게 살 일도 없어지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고 뭔가를 삽니다. 사는 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포장을 뜯고 나면 그 허전함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빈 곳은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빈 곳은 의미로 채워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하며 웃는 것.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면을 채웁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내 안의 집착을 돌아보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그것, 정말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서재에 꽂힌 어려운 책들, 정말 읽고 싶어서 산 겁니까? 아니면 나도 이 정도는 읽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산 겁니까? 거실 장식장의 도자기들, 정말 아름다워서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 품격을 위해서입니까?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나가 아닌 남을 위한 것들은 이제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그런 것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고독은 노년의 특권입니다. 왜 큰 집에서 외로울까요?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자유로 여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즉 허영을 버려라. 많은 분들이 큰 집에 삽니다. 방이 여러 개인 집에서 부부 둘이 살거나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 오면 쓰려고, 명절 때 모이려고,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하지만 1년에 며칠이나 그렇게 씁니까? 나머지 350일은 빈 방을 보면서 청소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넓은 집이 당신을 편하게 합니까? 아니면 짐이 됩니까? 여백이 주는 자유. 물건을 비우고 공간을 비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백이 생깁니다. 빈 책장, 빈 옷장, 빈 방.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백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먼지 닦을 일이 줄어들고,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줄어들고, 더 이상 이거 어쩌지 고민할 것도 줄어듭니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특권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눈치, 자식 눈치, 이웃 눈치.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눈치를 보며 살 때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 계획 없이 창밖만 바라봐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 차를 마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여백이 있는 공간이요. 나만의 공간 만들기.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집 안에서 딱 한 곳,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작은 방 하나면 좋고 방이 없다면 거실 한 구석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십시오. 의자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그림이든 화분이든 사진이든. 그곳은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손님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자식들을 위한 곳도 아닙니다. 매일 그곳에 앉아서 10분이라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할 겁니다. 뭐 하는 거지? 싶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미니멀리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물건을 관리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당신은 물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연륜,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납니다. 셋째, 고독은 노년의 특권입니다. 여백 있는 공간에서 누리는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오늘 당장 열개를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느껴지는 가벼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위대한 실학자 정양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움의 지혜를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